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한동훈 테마주가 오늘 드디어 급등을 했는데요. 원래 그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주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에코프로나 이런 2차 전지 소재 쪽이 뭐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수급이 다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섹터는 다 막 오히려 내려갔죠. 그래서 근데 어저께 이제 에코프로가 특히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좀 이성을 약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는 과정인 것 같고, 뭐 내일부터 어떻게 또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뭐 시장이 약간 횡보를 할 때 이런 테마주가 득세할 수 있고 타이밍을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 뭐 코스피도 소형주는 뭐 테마가 중요할 수 있고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장 주도주나 테마주나 이런 걸 잘 봐야지 그 자산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맨날 뭐 10% 벌고 이렇게는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만만치가 않죠. 그런 게 이제 쉽게 되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 시장을 볼 때는 시장 주도주가 뭐냐, 어떤 테마가 살아있냐 이걸 잘 봐야 되고요. 그래서 뭐 자산, 재무상태표 이런 거를 물론 봐야 되지만 교과서적인 투자가 쉽지 않은 시장이다. 저 PBR 뭐 이렇게 해갖고는 그래서 오늘 오퍼스넷이 이제 대장이 됐고요. 오리콤, 그 다음에 태양금속, 또 뭐 노을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제가 이제 실전 포트폴리오에 있는 거는 동양 파일인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 어쨌든 테마에 이제 속해 있고요. 오퍼스넷은 그 사회이사 중에 신동훈 씨라는 분이 한동훈 법무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98년도인가 그런데 재선임이 또 됐죠, 이번에 22년도에. 오퍼스넷이 무슨 회사냐면 네트워크 통합 및 시스템 통합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보수로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고 주요 거래처가 대기업이죠. 통신사, SK, 주로 SK네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KB국민카드, 넥슨 다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16년 12월에 코넥스 상장을 했고 18년도 8월에 코스닥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주요 주주가 뭐 이렇게 되는데 지분율이 꽤 이제 안정적이죠. 근데 문제는 지분율이 줄었죠. 한 5% 정도 줄었는데 그 작년에 한동훈 테마를 올랐을 때 내부자 매도가 있었던 겁니다. 6월 달, 또 특히 12월 달에 이제 임원들이 49억이나 매도를 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좋은 회사라고 볼 수는 없는데 중소형주는 이제 워낙 그런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제 이 회사를 제가 분석해서 올리려고 하다가 관둔 이유가 19년도에 반기보고서 감사 의견 한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다음에 20년 3월에 다시 감사 의견 적정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분석을 안 했는데 좀 아깝네요. 그래서 당시에 세무조사 때문에 국세청에서 138억 추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사가 미칠 향후 불확실성을 근거로 그 당시에 이제 외관법이 강화가 돼갖고 막 난리가 났을 때였죠. 그래서 세무조사를 제외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 재무적인 수치는 적정 의견을 수치했다. 당시에. 그래서 회사 측 설명이 이런 그 추징 사유로 한정 의견이 부과된 사례는 전무하다. 이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한 거였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이력이 있으면 좀 꺼려지죠. 그래서 제가 제외를 해놨는데 뭐 오늘 상한가를 쳤고요. 뭐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테마주에서. 근데 아까 봤듯이 주요 매출처가 대기업이에요. 문제 없다가 뭐냐면 부채 비율이 급증을 했거든요. 이 리스크인데 차입금이 54억, 쭉 꾸준히 계속 늘었어요. 6천만 원에서 54억, 거의 300억까지 늘었죠. 차입금입니다. 이게 그 이자성 부채기 때문에 좋지 않죠. 근데 왜 이렇게 늘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운전자분 운영에 문제가 있는 회사예요. 근데 뭐 정확히 내용은 모르지만 대기업이니까 이제 현금 박치기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그 레깅이 발생하는 거죠. 그 매출하고 현금 회수 기간에 그때 그러면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좋게 보긴 힘들고요. 그 매출 채권이 급증했죠. 그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럼 그렇게 또 올해 매출 올릴 게 많은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업 흐름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죠. 이게 좋아지다가 그래서 이거가 뭐 이런 경우 의외로 뭐 한 2분기쯤에 회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매출처가 대기업인데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여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리스크에 넣어놨고요. 그러니까 2022년 실적 자체는 좋아요. 매출 40%, 영업이익 47% 증가. 근데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 이게 문제인 거고요. 태양금속은 그 업력이 오래됐죠. 54년에 설립된 볼트너트 제조기업이고 자동차 부품 업체예요. 자동차 조립에 사용하는 볼트 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36%로 1위다. 그리고 현대차하고 GM, 크라이슬러, 수바루, 마스다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는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한우삼 씨가 뭐 한씨 정치인이라고 말도 안 되죠. 근데 뭐 테마주가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그냥 이렇게 횡보를 했어요. 뭐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이제 계열사 뭐 계열사는 아니지만 대기업 매출처니까 주식 투자로서는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작년에 매출이 한번 빵 점핑을 하면서 어, 굉장히 영업이익을 크게 냈고요. 그러니까 18년도까지는 영업이익이 흑자였었는데 19년도부터 이제 크게 적자가 났다가 계속 적자를 줄이다가 이렇게 대규모 흑자를 기록을 했고 부채 비율이 300%가 넘지만 업종 특성상 좀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건 물론 아니죠.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이 347억 흑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오파스넷처럼 실적은 좋아졌는데 영업 현금 흐름이 조금 적자도 아니고 대규모 적자다. 그럼 좀 골 아프죠. 그리고 태양금속 우선주가 참고로 시총이 134억이에요. 오늘 종가로. 근데 그 15년도에 이제 8연상 신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가 급등할 때 뭐 우선주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 오리콤도 오늘 많이 올랐는데 사회 이사인 이재호 씨가 서울법대 동문이다. 여기 있죠. 김현장의 지금 소속 변호사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까지 하시고 대단하네요. 뭐 하여튼 이런 테마로 올랐는데 두산 계열의 광고사로 유명하죠. 그래서 주가가 근데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늘만 오른 게 아니라 실적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두 배가 넘게 올랐어요. 현금성 자산도 906억. 근데 이런 경우는 외부 매출이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주가가 오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캡티브잖아요. 그래서 넌 캡티브가 많은 건지 어쨌든 이제 테마주로 올랐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전 포트폴리오에 있는 동향 파일인데, 한웅걸 전 대표이사가 이제 한시 종친이라고 해서 이제 올랐는데, 이제 사내 이사였었는데, 사내 이사에서도 사임을 했습니다. 사실상 관계가 없죠. 한동훈 테마주하고는. 근데 뭐, 테마주가 꼭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작년 하반기에 동양 파일이 생각보다 실적이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도 괜찮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 중에 군산 새만금의 도로공사 및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근데 이게 과연 테마가 될 것이냐? 이제까지는 엮이지는 않았어요. 그 새만금이란 지역이 2차전지 클러스터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전구체 공장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SK온과 중국 기업 GM이 1조 2천억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하이드로 리튬과 어반 리튬이 리튬 화합물 공장 건립을 위한 입주 계약을 체결을 했고 3,200억, 1,700억 이렇게 투자를 해서 새만금이 이 정도 되면 테마가 있을 만도 한데 2008년도에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이유로 있었겠죠. 근데 이걸로 사실 동양파일이 엮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작년에 이제 대통령 취임을 했을 때 한덕수 총리가 이제 언급을 하면서 페이퍼 코리아가 이제 당시에 대장이었는데 작년 4월 25일에 고점을 찍고 이제 뭐 완전히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엮이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동양파일이 또 하나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건자재 쪽에 좋겠죠. 그래서 건자재 건설 당연히 호재가 될 것이고 가능성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휴전이 있죠. 최근에 뭐 캐나다나 호주가 금리 동결을 했고 한국은행도 두 차례 연속으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3.5%로. 그래서 그렇지만 물가 3% 이하 하락 확신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어렵다.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 연내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7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로 저점을 찍으면 8월부터 금리 인하를 하거나 인하 시기를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휴전에 관해서는 뭐 될 듯 말 듯한데 3월 달에 이제 시진핑이 푸틴하고 만났죠.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제대로 협상은 안 된 것 같은데 미국은 러시아 철수부터 해라. 서로 이제 협상은 잘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휴전 또는 뭐 종전은 잘 모르겠고 뭐 종전까지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재건 테마로 엮여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양파일이 자산주거든요. 현금성 자산하고 단기 금융 상품이 500억이 넘는다. 시총 672억. 그러니까 제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동양파일을 생각한 게 이제 시총이 작고 자산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한 건데 뭐 좀 부진하긴 하죠. 주가 흐름이. 그리고 또 이익을 정상적으로 내는 회사고 영업이익률도 꽤 높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총선이 내년 4월 10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수급이 쏠린 게 해소되는 과정에서 정치 테마주가 뭐 내일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동양파이를 꼽았었는데 뭐 여러 회사가 있으니까 뭐 그 중에서 사도 될 것 같고 하여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